여러분, 환율이 어느 날 1,500원을 넘어가면요, 한국 부동산이 오를까요? 아니면 터질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율 오르면 외국인들이 한국 자산을 더 사서 집값이 오른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딱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환율 1,500원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가 흔들리는 경고등입니다. 그 경고등이 켜지면 부동산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얼어붙거나 반대로 일부만 폭주하는 이상한 장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분들이 집으로 버티다가 현금 흐름에 맞아 쓰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만 모르는 5가지 징후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는 그 상황에서 저는 왜 QLD와 TQQQ를 같이 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쓰면 살아남고 어떻게 쓰면 계좌가 터지는지까지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부, 왜 환율 1,500원이 부동산 폭발 신호가 될 수 있나? 환율이 오른다는 건 단순히 달러가 비싸지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자산이 불안해 보인다는 뜻일 수 있고요. 국내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생활비가 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시기에 같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금리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유동성이 풀리면 금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중앙은행을 못 믿으면요, 돈을 풀어도 금리가 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돈을 푸는 이유가 성장 때문이 아니라 어딘가가 무너질까봐라는 뜻이죠. 그 순간부터 부동산은 둘로 갈립니다. 현금 부자와 똘똘한 한 채만 살아남는 장, 그리고 대출이 많은 다주택과 지방과 상가와 분양권이 먼저 흔들리는 장. 그래서 환율 1,500원은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의 신호가 아니라 부동산 내부에서 폭발이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2부, 당신만 모르는 5가지 징후. 첫 번째 징후, 장기 국채금리가 먼저 튑니다. 뉴스에서 기준금리만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예고편은 보통 10년물 같은 장기금리에서 먼저 나옵니다. 장기금리가 오른다는 건 시장이 앞으로의 위험을 더 크게 본다는 뜻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무엇부터 무너지죠?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결국 대출의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비싸지면 거래가 끊기고, 거래가 끊기면 가격이 멈추고, 가격이 멈추면 금매가 나오고, 금매가 나오면 심리가 깨집니다. 두 번째 징후, 은행이 조용히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신호입니다. 대출 심사가 갑자기 까다로워진다. 우대금리가 줄어든다. 담보 인정 비율이 빡빡해진다.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안정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리스크 관리 모드가 켜진 겁니다. 이때 부동산 시장은 겉으로는 멀쩡한데 안쪽에서 목이 졸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징후, 부동산 PF 쪽에서 소식이 새어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회사가 망하느냐가 아닙니다. 연쇄입니다. 한 군데가 막히면 다음 현장이 막히고, 다음 현장이 막히면 관련 업체가 흔들리고, 관련 업체가 흔들리면 금융사가 긴장하고, 금융사가 긴장하면 대출이 마르고, 대출이 마르면 부동산이 멈춥니다. 이게 도미노입니다. 환율이 흔들릴 때 PF가 같이 흔들리면 부동산은 상승이 아니라 폭발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징후, 외국인 자금의 방향이 바뀝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면 좋다, 외국인이 나가면 나쁘다.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이자를 먹으러 들어오기도 하고 위험을 피하려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율이 흔들릴 때 외국인이 빠져나가면요, 환율이 더 오르고, 환율이 더 오르면 공포가 커지고, 공포가 커지면 국내 자금도 달러를 찾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환율을 올리는 구간이 옵니다. 이게 시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구간입니다. 5번째 징후, 사람들의 행동이 바뀝니다. 이건 통계보다 빠릅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달러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예금 괜찮대? 은행 괜찮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돈다는 건 이미 심리가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심리가 흔들리면 부동산은 금리보다 먼저 얼어붙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사기 전에 일단 현금을 잡으려 하거든요. 3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여기서부터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 1,500원은 공포를 팔아 조회수를 올리기엔 좋은 소재지만 내 자산은 공포로 지키는 게 아니라 구조로 지켜야 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권하는 건 3가지 점검입니다. 첫째, 내 고정비를 줄일 수 있나? 대출이자, 보험, 구독, 자동차 할부 같은 고정비를요. 환율과 금리가 흔들릴 때는
투자보다 고정비가 더 무섭습니다. 둘째, 내 현금 흐름이 몇 달 버티나, 월급이 줄거나 이자가 오르거나 가족 이벤트가 생겨도 6개월은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원화만 들고 있지 않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달러를 산다고 위기가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하지만 달러가 없으면 위기에서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QLD와 TQQQ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부 환율 위기 구간에서 QLD, TQQQ를 왜 보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이 흔들릴수록 원화 자산만 가진 사람은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달러 자산이 있으면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특히 나스닥은 위기 때 먼저 맞고 위기 후에 가장 빠르게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QLD와 TQQQ를 부자되는 한방이 아니라 자산을 달러로 옮기는 도구로 봅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TQQQ는 3배 레버리지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미쳤다 소리가 나올 만큼 빨리 올라가지만 하락장에서는 계좌를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QLD와 TQQQ를 똑같이 대하는 걸 정말 위험하다고 봅니다. QLD는 2배, TQQQ는 3배. 이 차이는 위험에서 완전히 다른 종목입니다. 5부 영상용으로 정리하는 QLD, TQQQ 운용 프레임. 여기서는 교육용으로 프레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무리하면 큰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QLD는 기본 포지션으로 환율이 불안할수록 달러 자산의 뼈대를 QLD 같은 비교적 덜 위험한 레버리지로 가져가는 접근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도 레버리지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TQQQ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로 TQQQ를 인생역전 티켓으로 잡는 순간 위기장에서는 거의 끝장입니다. 저는 TQQQ는 전체 자산이 아니라 실험 자산, 공격 자산으로만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한 번에가 아니라 나눠서. 환율이 흔들릴 때 시장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올랐다, 내려갔다, 다시 올랐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흔듭니다. 그래서 한 번에 들어가면 공포에 쫓겨서 손절하고 끝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번째, 나스닥이 흔들릴수록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규칙 없이 레버리지를 하면 실력이 아니라 운으로 버팁니다. 그리고 운은 언젠가 반드시 꺾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내가 매수할 때는 기준이 있고 내가 줄일 때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 없이 뉴스 보고 손가락으로 클릭하면 TQQQ는 계좌를 교육시킵니다. 다섯 번째, 목표는 단순합니다. 환율 위기에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환율 위기에서 안 죽는 겁니다. 안 죽고 살아남으면 다음 상승장에서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엔딩, 오늘의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환율 1,5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국 경제 신뢰의 온도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진짜 봐야 할 건 금리, 은행의 태도, PF 연쇄, 외국인 자금 방향,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 변화입니다. 그리고 대비는 공포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고정비 점검, 현금 흐름 점검, 달러 자산 확보. QLD와 TQQQ는 그 구조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TQQQ는 멋있어서 사는 종목이 아니라 규칙이 있을 때만 살아남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겁주려고 이 얘기 드린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6개월 빨리 점검하면 위기는 공포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다음 영상으로 환율 1,500원 구간에서 초보가 절대 하면 안 되는 TQQQ 행동 5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